명절이나 주말에 부모님 댁 가면 늘 반복되는 풍경 있죠?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거 병원 예약 좀 해봐라.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요, 다음번에 가면 똑같은 걸 또 물어보세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층 디지털 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매년 수천억 원입니다. 전국에 교육장 만들고 강사 파견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70.7%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7명은 배워도 실전에서는 겁나서 못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보 격차 30%의 벽이 1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어르신들의 학습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자고 일어나면 업데이트되고 금융 앱 메뉴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제 시장과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건 답이 아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겠다. 교육의 시대가 가고 대행과 관리의 시대가 열린 이유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경제적 전환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경제학 용어로 비교 우위의 원리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80세 어르신 한 분이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앱을 깔아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죠.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겨우 로그인하면 진료과를 찾아야 해요. 정형외과인지 신경외과인지 헷갈리고 잘못 눌러서 예약이 꼬이면 취소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거 어르신들 땀 뻘뻘 흘리며 30분 넘게 씨름하다 결국 전화기를 듭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콜센터는 또 어떻습니까? 대기자가 많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다가 20분 만에 툭 끊기기 일쑤입니다. 어르신의 혈압은 오르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죠. 반면 전문 예약 대행 직원은 이걸 1분 만에 끝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예약 완료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르신의 스트레스, 자녀의 시간 낭비, 병원의 행정. 인력 낭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행비 몇만 원 주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요즘 뉴스 검색해보세요. 디지털 대행이라는 키워드가 쏟아집니다. 예전엔 키오스크 사용법 가르쳐드려요 하던 지자체들이 이제는 키오스크 대신 해드리는 매니저 배치합니다로 예산을 돌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터미널에도 이제 주문 도우미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사업적으로도 대행은 아주 영리한 전환입니다. 교육은 한번 배우면 끝이고 수익도 일회성이지만 대행은 병원 갈 때마다, 약 탈 때마다, 공과금 낼 때마다 필요합니다. 즉, 한번 팔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서비스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어르신들에게 공부해야 할 책이 아니라 누르면 전문가가 오는 호출벨이 된 겁니다. 다음은 4050 세대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병원 동행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2024년 기준 48%를 넘었습니다. 3040 세대는 이미 60%를 돌파했죠. 부모님이 병원 가신다는데 회사에 연차 쓰겠다고 말하기 눈치 보일 때 우리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이 불효의 죄책감을 시장이 파고든 겁니다. 서울시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2021년 도입 이후 누적 이용자가 수만 명을 넘어섰고 만족도는 무려 93%가 넘습니다. 시간당 5,000원, 민간은 2에서 3만원대만 내면 전문 매니저가 집 앞까지 가서 접수, 진료 동행, 의사, 설명 녹음, 약 수령까지 다 해줍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경제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돈 내는 사람과 서비스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결제는 안심하고 싶은 자녀가 하고 서비스는 케어가 필요한 부모님이 받죠. 경제학적으로 이런 시장은 가격 저항이 낮습니다. 내 옷 살 때는 5,000원 아끼지만 부모님 안전을 위해서는 몇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스타트업인 케어닥이나 케어링이 수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죄책감을 안도감으로 치환해주는 고도의 심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효도는 직접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병원 동행 구독권을 선물해드린다.
이게 2026년의 새로운 효도 문화입니다. 이제 더 거대한 돈의 흐름, 국가 예산을 볼까요? 2026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과거 지자체장들의 단골 공약은 우리 동네에 으리으리한 노인복지관 크게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건물은 지어놓으면 유지비, 관리비, 전기세가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비 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작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은 걷기 힘들고 대중교통 타기 겁나서 복지관까지 오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의 근간을 바꿨습니다. 이름하여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르신들을 시설로 부르지 말고 서비스가 어르신 댁으로 가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건물을 짓는 자본 투자보다 필요할 때만 인력을 쓰는 민간 위탁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했고 부산시는 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도 통합돌봄 전담 인력만 5,000명 넘게 확보했죠. 이제 나라 돈은 번듯한 건물 짓는 데 쓰이지 않고 어르신 댁 문을 두드리는 방문 서비스의 인건비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재가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설의 시대가 저물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대행 서비스의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면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때 유행했던 무인 점포입니다. 무인 편의점 사장님은 인건비 안 나가서 좋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무인 점포는 불편의 전가일 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장기적인 승자는 고객의 불편을 대신 짊어지는 쪽이지 고객에게 떠넘기는 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행 서비스가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까요? 성공 조건으로 생각해 볼 3가지. 첫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인가?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약 복용 확인, 공과금 납부 대행. 이런 일들은 젊은 사람도 귀찮아합니다. 어르신들은 더하죠. 누군가 내 불편함을 대신해 줄 때 지갑은 열립니다. 둘째, 고령자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기술적 장벽이 있는가? 금융 인증, 온라인 장보기, 택시 앱 호출처럼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겁내는 부분이 바로 잘못 눌러서 사고 날까봐 하는 걱정인데 전문가가 이걸 대신 해준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인가? 약 복용 관리 서비스를 볼까요? 어르신들은 아침, 점심, 저녁 약이 다 다르고 식전, 식후 약이 헷갈려서 중복으로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매일 전화나 앱으로 체크해주는 서비스는 매달 정기적인 수익을 만듭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바로 이 지속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뉴스 흐름을 보세요. 단순히 어디에 실버타운 짓는다는 소식보다 AI가 안부를 묻고 매니저가 방문해 건강을 관리한다는 뉴스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무인화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니어 시장에서는 사람의 손길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가장 비싼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효도라는 단어를 도덕적 관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2026년의 효도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전문 서비스의 정기구독입니다. 부모님은 살던 집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 행복하고 자녀는 자기 일에 집중하며 안심할 수 있고 정부는 시설 유지비를 줄여 효율적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모델.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대행과 관리의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령자 시장에서 돈이 되는 건 그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그들의 번거로움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지도와 비즈니스 기획도 이제 이 대신 경제의 관점에서 다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